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레이시노 원이라고 새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아직 아마 발매되기 직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게 신약입니다. 이 관절내 주사제 히알루론산 제제 신약인데 얼마 전에 임상시험 다기관 임상시험을 제가 연구 책임자로 했던 경험이 있어서 대표로 아마 이런 기회에 소개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훌륭하신 정형외과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시작하실 테니까 너무 길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갔네. 네, 됐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시노원의 제품 특성, 이게 신약이라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임상시험 관련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히알루론산 주사요법제는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는 5회요법, 그리고 3회요법, 그리고 현재는 1회요법인데 장단점이 있어서 아직 3회요법도 많이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제일 그 1회요법, 5회요법 1세대의 장점은 사실은 가교가 별로 안 돼서 분자량은 작지만 효과는 조금 빠르다. 그런 평가가 많았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5번 맞는 것 자체가 사실 환자들한테 좀 힘든 경우가 많아서 환자분들께 그래서 3회요법으로 사실은 그때는 금방 넘어가고 3회요법에서 1회요법 간에는 좀 프레퍼런스에 따라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3세대 현재 1회요법은 조금 심텀 임프루브먼트 되는 온셋이 조금 느린 듯하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레시노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보다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주성분이 기존의 제품들하고 이 하이알루로네이트를 가교 크로스링킹을 해서 분자량을 크게 만드는 그 가교제가 예전 거는 BDD라는 그 제품 그런 화학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건 디비닐설폰이라는 가교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분이 다른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도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임상시험을 새로 하게 된 거고 이게 디비닐설폰을 사용한 크로스링킹이기 때문에 물성이 달라져서 새로운 제품이다. 신약으로 현재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성을 좀 그래서 어떤 면이 달라졌을까 이런 이 실험실적인 특성을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유용작에서 개발한 제품인데 1번은 스마트 루브리케이션, 두 번째는 sufficient duration, 3번은 소프트 인젝션의 특성이 있다. 기존 제품에 비해서. 그래서 3S의 특성이 있다 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 루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이 컴포지션이 달라서 이런 특성이 생긴다는데 스마트 루브리케이션은 어떤 뜻이냐? 기존의 BDD는 가교를 해서 이 분자량을 많이 늘린 긴 체인의 하이드로네이트가 메인이라면 레시노어는 그러한 그 가교 DVS를 이용한 가교 롱체인 하이알루로네이트 분자량이 높은 하이알루로네이트와 그 숏체인 하이알루로네이트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컴포지션입니다. 그래서 하이 몰리큘러 웨이트 성분은 롱텀 듀레이션의 효과를 보이고 크로스링킹이 별로 되지 않은 천연 히알루론산 용액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은 좀 얼리 심텀 온셋에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예전에 1세대 제품들은 조금 온셋은 빠르고 대신 이 가교된 크로스링킹된 하이 몰리큘러 웨이트 포션이 롱텀 듀레이션의 효과를 보인다. 그리고 점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더 점탄성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론적인 특성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점성과 복합점도는 이제 다이나믹 컨디션에서 보는 거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에서 봤을 때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 일회용 제품 BDD 크로스링킹 시노비안인데 시노비안하고 비교한 데이터를 보면 기존 제품에 비해서 점도가 관절 경험 안에서 점성이나 복합 점도가 좋다. 스태틱이나 다이내믹 컨디션에서 점도가 탄성이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sufficient duration인데요. 하이로닉의 스트럭처가 이 BDD 가교제에 비해서 DVS 가교제가 이 길이가 짧다고 합니다. 화학적으로. 그래서 이 좀 더 웰 팩트,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가져서 생체의 안전성이 증대된다.
그래서 효과가 더 오래 간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점도가 더 오래 유지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도, 가격, 탄성 평가라든가 평균 평가에서 좀 더 우수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디그레이데이션과 엘리미네이션은 지금 그런 좀 더 이렇게 촘촘한 구조 그것 때문에 효소의 이 하이알루로니드로 처리해서 실제로 몸 안에 들어가면 결국 하이알루로니데이즈에 의해서 서서히 분해가 되는 건데 똑같이 하이알루로니데이즈 처리했을 때 분해되는 속도가 늦다. 다른 말로 하면 효과가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 인젝션인데요. 이 입자가 크기가 작아서 인젝션 하는데 압력이 덜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존 제품이 이제 일회제형이 되면서 주사할 때 굉장히 저항이 많아서 사실은 니들도 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겉에 아우터 다이아미터는 같지만 이너 다이아미터가 좀 넓은 이런 거 니들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이 실험 실적 결과를 보면 25게이지 니들로도 충분히 인젝션하는데 별 저항이 없이 투여할 수 있다. 이거는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덜 아프게 주사를 맞을 수 있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은 레시노원은 천연 히알루론산과 크로스 링킹 히알루론산의 혼합 겔로서 이런 3S 소프트 루브리케이션, 서피션트 듀레이션, 소프트 인젝션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신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신약이니까 이제 임상시험했던 결과가 있어야지 환자한테 쓸 수 있겠죠. 최근에 마지막 페이즈 3 12주 결과 간단히 소개드리면 멀티센터 랜더마이즈 더블 블라인드 패러렐 어사인드 액티브 컨트롤드 페이즈 3 이름이 길죠. 그래서 뭐 더블 블라인드 랜더미제이션 했다는 거고 액티브 컴페러터로 시노비안 인젝션 1회제형 3cc고 레시노1은 2cc 주사라서 주사하기가 조금 편한 면도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는 이제 웨이트 베어링 페인, 발 디딜 때 아픈 정도를 메인으로 봤고요. 그 외에 뭐 쿠스라든가 ROMC 페인, 무릎을 움직일 때 페인, 쉴 때 레스팅 페인, 뭐 환자의 평가, 인베스트 평가, 블라인드로 했으니까 자기가 뭘 맞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그렇게 평가한 점들이 있습니다. 데모그래피 베이스라인 캐릭터를 보면 양군 간에 랜더미제이션 해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고요. 이거는 뭐 최종적으로 양군 간에 80명, 73명이 끝까지 했고 레시노 원과 시노비안에 배정됐던 분들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효과 아웃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프라이머리 아웃컴 웨이트 베어링 페인에 있어서 2주, 4주, 12주에 양군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새로 나온 대개 제품들은 non inferiority를 프루브해야 한다 그러는데 기존 제품에 비해서 효과 면에서 동등하다 이런 거는 이제 입증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에 대한 입증이 된 거고요. 세컨더리 아웃컴 중에 재밌는 결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쿠스의 토탈에서 봤을 때 2주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게 레시노1이 진한 동그라미입니다.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게 레시노1이 코스의 개선이 더 많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 심텀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코스 페인 서브그룹을 보면 2주에서 또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통계적인 차이를 보인 경우는 전부 레시노원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쪽으로 확인이 됐고요. 쿠스 액티비티 오브 데일리 리빙에서도 2주째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쿠스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게 레시노1이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쿠스 큐어에서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차이가 없었고 워맥 토탈에서도 2주에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레시노1이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워맥 페인에서는 양군 간의 차이가 없었고 워맥 스티프니스 차이가 없었는데 워맥 펑션에 있어서는 2주째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고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는 항상 시노비안이 조금 더 레시노1이 조금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이런 변수들에서도 보면 이 진한 색으로 표시된 레시노1이 항상 조금씩 더 좋은 그런 경향성을 보여서 굉장히 인커리징하다, 신약으로서 굉장히 기대를 갖게 한다 이런 느낌이 충분히 들게 했었고요. 움직일 때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도 차이가 없지만 이 끝에 보시면
좋은 쪽으로 항상 레시노원이 이렇게 조금 경향성을 보인다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차이를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자의 글로벌 어세스먼트에서도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지만 경향은 항상 레시노원 쪽이 조금 좋은, 뭐 이거는 랜더마이즈 더블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이 있고 어느 시점에 특히 2주째 얼리 온셋의 차이가 있는 그런 면을 보였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레인지 오브 모션의 12주에 ROM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 뭐 큰 차이가 숫자적으로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통계적 차이가 있을 때는 레시노원이 조금씩 좋게 나오는, 뭐 마치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했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일관된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오메르토 ORC 기준으로 했을 때 리스폰더 레이트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지만 레시노원이 조금 이 숫자적으로는 항상 조금 더 좋은 그런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두 번째 인젝션을 3개월째 한 추가 연구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레시노원이 통계적인 차이는 없지만 조금 더 우수한 숫자적으로 그래서 경향성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스큐 메디케이션 연구하다가 이제 중간에 아프면 아무 약이나 못 먹으니까 아세타민오펜을 추가로 아플 때는 드세요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 레스큐 메디케이션을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이런 경우에 레시노원이 더 적은, 통계적인 차이는 없지만 더이 12주까지 봤을 때 적게 먹었다. 그 다음에 먹은 양, 빈도 말고 양을 봤을 때, 도수의 양을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게 2주에서 4주 사이에 레시노원을 투여한 환자군에서 적게 진통제를 추가적으로 먹는 경우가 적었다. 뭐 아까 앞에 통증이 적고 펑션이 더 좋았으니까 어떻게 다 코릴레이션이 되는 이 컴패터블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피커시를 정리하면 레시노원은 기존 시노비안 원에 비해서 12주에 동등한 결과를 보였다. 그런데 2주째를 보면 더 빠른 페인 릴리프와 펑셔널 임프루먼트를 보이는 그런 소견이었고요. 이피커시에 있어서 코스와 오맥의 많은 경우에 그레이터 이피커시를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 그 다음에 레스크 메디케이션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 효과가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이프티 아웃컴은 양군 간의 로컬 리액션이라는 데 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뭐 어떤 경우는 조금 시노비안 쪽이 많았다, 어떤 경우는 레시노원 쪽이 많았다 했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인젝션 사이트라든가 관절 자체 그리고 토탈 애드버스 이벤트에서도 맨 오른쪽에 이 p-밸류를 보시면 뭐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부작용이나 이런 면에서 양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뭐 시노비안 기존 제품도 크게 부작용이 많은 제품은 아니죠. 뭐 주사 맞고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정도, 그 정도 같은 정도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레시노원이 기존 시노비안에 비해서 세이프티 프로파일에서 컴퍼러블 했다, 비슷한 정도의 경향성을 보였다, 결과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그 임상시험 결과를 정리해 드리면 결론적으로 레시노원이 시노비안만큼 효과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입증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임상시험 결과. 그리고 오스테오아스리틱 페인을 가지고 있는 무릎에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서 faster pain relief와 greater efficacy를 보이는 결과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시노원은 슬관절, 무릎관절, 골관절염 환자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약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